안녕하세요, 바룬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타이폰의 데이브레이크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도 수작업으로 스위치 윤활이 되어서 나오는데 구리스 제형인 크톡 205로 윤활이 되어서 나오는 게 대부분인 요즘, 오일 제형인 크톡 105로 수작업 윤활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점이 다른 풀 윤활 키보드들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위치도 툭주축이 아닌 오리지널 체리 스위치입니다. 자, 일단 본체를 제외한 구성품으로는 사용 설명서, 키보드 루프, 패브릭 재질의 USB-C to A 케이블과 키캡 리무버가 들어있었고요. 바로 키보드 본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품은 87키, 텐키리스 배열만 있고요. 색상은 데이 아이보리, 나이트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 눈에 들어왔던 것은 키캡입니다. 체리 프로파일의 염료 승화 방식 PBT 키캡인데요. 키캡의 색조합은 하우징 색상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아이보리와 짙은 그레이 색상으로 하우징과 거의 동일한 컬러를 가졌고요. 옅은 다홍색으로 살짝 포인트가 되어주는 ESC와 방향키의 각인도 특이하죠. 그리고 폰트의 각인까지 완벽한 색조합을 보여줍니다. 아이보리 색상의 키캡은 각인 부분만 염료 승화 각인이 되어 있는 방식인데, 그레이와 다홍색 키캡은 기본적으로 화이트 키캡에 키캡 전체 색상과 각인이 모두 염료 승화로 색이 입혀진 방식입니다. 이 정도면 염료 승화 각인 퀄리티도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글 각인이 들어간 키캡을 선호하지 않는데, 이 녀석은 폰트가 굉장히 얇고 작고요. 한글 각인이 영문과 함께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라 눈에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유니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글을 보고 타이핑하신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을 더 우선시한 각인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본 한글 각인이 들어간 키캡들 중에서는 가장 예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체결력이 약하거나 스테빌과 호환성이 별로 안 좋은 키캡들은 키의 끝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키캡이 좀 들뜨게 되는데요. 데이브레이크는 다행히 그런 증상은 없었고, 문자열의 키캡 또한 체리 스위치와의 체결력 문제없이 좋았습니다. 사출 자국은 키캡의 아래쪽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 빼고는 겉부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키캡 두께는 1.4mm에서 1.5mm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PBT 키캡이지만 키캡 표면이 거친 게 아니라 매우 곱기 때문에 부들부들한 촉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표면이 거친 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표면이 부드러우면 사용감이 더욱 좋아지겠죠. 다만 손에 기름이 많거나 같은 키를 자주 누르시는 분들이라면 키캡 번들거림이 표면이 거친 키캡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먹으면서 키보드 만지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하우징과 외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아이보리 모델은 키캡과 거의 비슷한 아이보리 색상을 가진 하우징인 반면, 나이트 그레이 모델은 키캡에 비해 청록색이 살짝 빠진 듯한 그레이 색상을 가진 하우징입니다. 근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키캡과 하우징의 컬러 매칭은 아이보리 모델이 한 수 더 위인 것 같고요. 하우징은 마르스 프로의 후속작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쉘과 만듦새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 나사로 체결되는 방식이 아닌 하우징 상판에 틈새를 벌려가지고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하우징을 분해할 때 기스를 내기 쉽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네요. 그리고 하우징이 굉장히 슬림하게 나온 편인데요. 딱 봐도 빈 공간이 별로 없어 보이죠. 통짜 네모 하우징이 아니라 안으로 깎여 들어가는 형태를 한 플라스틱 하우징입니다. 상판이나 하판을 두드려 봐도 플라스틱 재질의 가벼움을 제외하고는 안이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손목이 닿는 부분의 하우징의 높이가 2cm가 채 안 되는데, 평소에 다른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손목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팜레스트를 쓰기에는 어색하고, 그랬던 분들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인 하우징 높이가 아닐까 싶어요. 키보드 다리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을 연결해보면 ESC 부분에는 포인트로 LED가 들어가 있고요. LED를 위해 투명 하우징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디케이터 부분의 각인 또한 눈에 크게 거슬리지 않게 되어 있고요. LED는 빨간색으로 아주 작게 들어오는데 디자인을 해치지도 않고 눈뽕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타건음 듣고 오시죠.
일단 통울림 굉장히 잘 잡혔습니다. 패드 없이 나무 책상 위에서 타이핑을 해보아도 책상에 울림이 전달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스테빌도 뭐 이 정도면 잘 잡혔다고 봅니다. 모든 스테빌이 100% 균일한 느낌은 아니지만 먹먹한 느낌도 없고 철심 소리도 잘 잡혔고,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핫스왑 기판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스테빌 재윤활이나 투닝을 다시 하기에는 분명히 까다롭긴 할 겁니다. 이미 이전작인 마르스 프로에서도 느꼈다시피 하우징의 빈 공간이 굉장히 적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기보강 흡음 같은 추가적인 흡음재 없이도 이렇게 울림이 없는 깔끔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키보드 흡음은 하부 하우징에 들어간 얇은 폼 하나가 끝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가스켓 마운트 방식이 아닌 탑 마운트 체결 방식인데 기판과 하우징이 굉장히 강하게 맞물려 있는 구조라서 비교적 단단한 키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보강판도 뭐 특별할 것 없는 스틸 재질이긴 하지만 팅팅거리는 소리 없이 무난했습니다. 제조사에서 수작업 윤활을 해서 나온 체리 스위치는 처음 사용을 해보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와, 이게 윤활 스위치구나 하고 느낄 정도의 엄청난 체감은 없었습니다. 아마 체리 스위치가 달린 키보드 한 대를 메인으로 오래 사용하셨던 분이 타이핑을 해보면 뭐야, 지금 내 키보드랑 별 차이 없는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2-3년 정도 오래 사용한 키보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왠지 새 제품에 비해 흐물거리고 부드럽게 느껴지곤 하실 거예요. 오래돼서 낡긴 했는데 키감은 썩 나쁘지 않단 말이죠. 쓰면 쓸수록 왠지 더 좋아지고 손에 잘 맞는 느낌? 이런 걸 자연 윤활이라고도 하죠. 사람들 손을 많이 타게 되는 마트에 전시된 키보드들에게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스위치를 구성하는 부품들, 플라스틱이 달아 마모되어 가지고 서걱임을 느끼게 했던 미세한 플라스틱 돌기나 입자들이 갈려 나간 것인데요. 체리 스위치는 애초에 서걱임이 심한 편의 스위치입니다. 스프링 소리도 좀 나고요. 사용하지 않은 순정 상태의 체리축과 비교를 하면 확실히 서걱임도 줄고 스프링 소리도 잘 잡힌 것이 느껴지지만, 단순히 서걱임만을 비교하자면 자연윤활이 정말 잘 된 스위치와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윤활 효과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윤활이 된다고 스프링 소리와 잡음이 다 잡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윤활을 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체리축의 서걱임을 잡기 위해서는 크톡 105로는 좀 부족한 느낌이고요. 그렇다고 쿠톡 205 같은 구리스 제형의 윤활제를 사용을 한다면 체리축의 가볍고 깔끔한 매력이 죽어버릴 것 같긴 하더라고요. 크톡 106, 107 정도의 점도를 가진 윤활제를 사용을 한다면 더욱 확실히 서걱임이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네요. 요즘 나오는 툭툭축들의 매끄럽고 도각거리는 느낌은 아니지만 돌돌체, 돌고 돌아 체리축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비싼 키보드 쓰시는 분들도 그 비싼 특주축들 속에서 방황하시다가 결국은 체리축으로 돌아오곤 하잖아요. 그만큼 체리축이 접전부 소음도 양호하고 완성도 있는 소리를 들려주는 아주 양질의 스위치라는 것이겠죠. 데이브레이크의 풀윤활 체리 스위치는 체리축의 아쉬운 점인 서걱임을 좀 잡아주고 가장 거슬리는 스프링 소리 또한 윤활로 잡아두었기 때문에 스위치 고유의 느낌을 살리는 선에서 잡소리만을 딱 잡아낸 그런 윤활 방법을 추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 각 축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축, 이번에 가져온 3가지 스위치 중에서는 서걱임이 가장 많이 느껴졌고요. 그렇지만 저는 원체 체리 적축을 좋아하기도 하고 거기에 라이트하게 윤활까지 되어 있으니까 거슬렸던 잡소리만 딱 잡히고 기분 좋은 체리 적축의 서걱임만 남은 느낌이랄까요. 살짝 개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요즘 나오는 특주축들은 매끄러운 도각균과 바닥 치는 느낌이 좀 과하게 강조되는 느낌인지라 왠지 키보드 치는 느낌이 아니랄까요. 저같이 약간의 서걱임도 한 가지 매력으로 즐기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갈축. 애초에 전 체리 갈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텍타일이긴 한데 빠르게 치면 걸림이 잘 느껴지지도 않고, 근데 걸림이 있다 보니까 서걱임도 꽤 있기도 하고요. 적축 같은 리니어 스위치처럼 깔끔한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리 갈축은 한동안 피했었는데 이 윤활된 스위치를 사용해보니까 꽤나 괜찮았습니다. 순정 상태의 갈축은 살짝 메마른 자갈을 비비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크톡 105로 윤활이 된 이 녀석은 물에 촉촉히 젖은 자갈 같은 느낌이랄까요. 윤활한다고 해서 뭐 자갈이 대리석이 될 순 없겠지만 사그락거리는 체리 갈축의 얕은 구분감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피드 실버축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줄여서 스실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스실축을 처음 사용한 것이 체리 키보드에서 스피드 실버축을 처음 출시했을 때인데요. 딱딱 끊어지는 깔끔한 키감에 더해 서걱임도 기존 체리축들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서 굉장히
굉장히 컬처 쇼크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은 RGB 스위치, 즉 상부가 투명한 스위치라서 아무래도 재질에서 오는 뚜껑 치는 소리가 좀 있었는데요. 데이브레이크에 장착된 스실은 검정 뚜껑이죠. 검정 뚜껑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실 테고 거기에 윤활까지 되어 있으니 뭐 사실 저는 받기 전부터 이번에 스실이 제일 대박이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애초에 서거김도 다른 체리축들에 비해 적었는데 거기 윤활까지 되어 있고 다른 체리축들에 비해 살짝 짧은 스트로크 길이로 바닥치는 느낌이 조금 더 살아있는, 요즘 나오는 바닥치는 리니어 스위치 바치리 녀석들에 비하면 바닥치는 느낌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심심하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느낌의 스위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스트로크 길이가 뭘 말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를 하자면 키가 얼마나 깊숙이 눌리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애플 매직 키보드나 노트북 키보드는 스트로크 길이가 훨씬 짧겠죠. 일반적인 체리 스위치의 스트로크 길이는 4mm, 스피드 실버 축은 3.4mm입니다. 스트로크가 좀 짧아서 그런지 스위치 바닥 치는 힘이 더 강하게 전달되어서 다른 체리 스위치들에 비해 손가락이 비교적 빨리 피곤해지긴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아무튼 셋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스피드 실버 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품은 크게 흠잡을 곳 없이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렇다고 흠잡을 곳이 아예 없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제품만 사겠죠. 우선 첫 번째로 기존의 마르스 프로의 내장 DAC가 빠졌습니다. 이 점을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USB 포트는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맥북 사용자분들에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일 하단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 사용자들을 위한 각인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케이블이 USB A to C 타입이기 때문에 C 타입 포트만 있는 요즘 맥북들에 바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C 타입 변환 젠더 하나 정도만 넣어줬더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타이폰의 데이브레이크 기기식 키보드를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작인 마르스 프로가 게이머분들에게 워낙 유명했던 제품인지라 성능 좋았던 키보드가 풀 윤활까지 돼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리 스피드 실버 축이 애초에 게이머를 겨냥해서 나온 스위치이기 때문에 게임이 주 용도인 분들에게는 스피드 실버 축을 적극 추천드려보고 싶네요. 그래도 가격이 나가는지라 추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쉽사리 구매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돈값 하는 녀석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라면 같은 하우징 쉘로 이미 많은 라인업이 나왔던 만큼 무선이나 블루투스 모델로 내놓았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또 무선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우징의 배터리 수납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기판도 다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제품이 전체적으로 변해버릴 수는 있겠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디자인은 뭐 아주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종류의 풀 윤활 스위치 키보드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스위치 윤활은 남한테 맡기는 게 최고입니다.